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경항모 도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군비를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일본과도 마찬가지라며 경항모 등으로 중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면서 북한의 무력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그 이상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각종 무기체계 도입과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설사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경항모, 핵잠수함 등 군비 증강을 통해 문제를 풀기 어렵다. 특히 독도, 이어도 등을 둘러싼 중국, 일본과의 갈등은 외교적 해결이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혜정 교수는 북한이건 중국, 일본이건 우리는 평화가 가져올 절대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비 증강보다 문재인 정부의 원래 기조대로 동아시아 평화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말하는 해상교통로 보호 또한 항모보다는 현재의 구축함과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황수영 참여 연대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항모는 교통로 확보가 아닌 제공권 장악을 위한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다.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이 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로 보호에 항모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에너지를 추진연료로 삼는 핵 추진 잠수함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국방중기 계획 안에 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문구가 존재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핵잠수함이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모호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건조 또한 경항모처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잠수함은 2016년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한 직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SLBM을 탑재한 북 잠수함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꼽혀왔다. 북한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긴 자막 능력과 속력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연료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계속 상대를 감시할 수 있다. 속도도 디젤의 3배 이상이다. 출동 대기 상태인 북한 잠수정의 탐지, 추적 등 작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내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연구원에서 2017년 10월 발간한 이슈브리핑 핵 추진 잠수함 오문오답을 보면 북한의 SLBM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존 잠수함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데도 실효적인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경항모보다 오히려 더 오랜 논란거리였다. 1대당 1조 5천억 원 안팎의 비용이 예상되는 고성능의 핵잠수함이 우리 작전구역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김동엽 교수는 고성능의 핵잠수함이라고 해도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10km 이내로 북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해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잠수함이 기동하는 것을 미리 탐지해 추적한다고 해도 그 안에 SLBM을 장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남한을 향할지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칫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잠수함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핵잠수함은 핵동력장치와 터빈의 감속장치에서 나오는 소음을 끌 수가 없다. 원자로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디젤 잠수함이 엔진을 정지하고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다. 전장의 여건에 따라 어느 잠수함이 유리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핵잠수함이 갖는 난제는 또 있다. 개발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이용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원자력이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은 완전히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핵잠수함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탈핵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관계를 넘어 남북 관계 또는 국정 전반의 성과까지 담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경축사 하루 뒤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7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신형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결국 8월 11일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됐고 8월 14일 291조 원 투입을 예고한 국방부 중기계획이 발표됐다. 경항모 핵잠수함 건조 등 중기계획만 놓고 보면 올해도 지금까지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옥식 대표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상화하긴 힘들고 지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